동일 대상에 대한 동일 조건의 반복 시험 예를 통해서 이런 현상에 내재한 불확실성을 살펴보겠습니다. 왼쪽의 이 그림은 차량 충돌 시험을 의미합니다. 충돌 시험에서 중요하게 살펴보는 결과 중에 승객 상해 등급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운전석과 동승석에 탑승한 승객에 대한 정량화된 상해 수치입니다. 보통 별이 몇 개인지로 나타냅니다. 5스타가 최고 등급이죠. 다만 이제 실제로는 저희가 실수값으로 이렇게 표기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시험에 대한 승객 상해 등급이 다음과 같습니다. 동승석, 그 다음에 운전석. 그 다음에 두 번째 시험에 대한 승객 상해 등급도 이렇게 표시가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그 다음에 네 번째. 자, 보시는 것처럼 이 얻어진 시험 결과들이 엄밀한 관점에서 서로 동일하지가 않습니다. 이런 결과들의 확률 분포를 추정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확률 분포에 대한 설명은 2장에서 자세하게 다루기로 하고, 여기서는 데이터가 나타날 가능성에 대한 함수라고만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물론 Y축이 확률 그 자체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면적이 확률을 의미하죠. 승객 상해 등급에 대한 개발 목표를 우리가 5.1이라고 할 때 5.1보다 크면 개발 목표를 이제 만족하게 되는 것이고요. 반대이면 불만족하게 됩니다. 이 5.1보다 작은 영역의 이 함수 R의 면적이 이 불만족할 확률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2장에서 다루게 됩니다. 여기 표시된 게 그 동승석 시험 결과에 대해서 불만족할 확률이 되겠습니다. 본 예에서는 차량 충돌 반복 시험의 승객 상해 등급이 요구되는 개발 목표를 만족하지 못하게 되는 가능성이 존재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설계 대상의 관심 성능 또는 특성치들의 산포가 존재한다는 것은 설계 대상 내에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는 것이고, 이것은 목표를 불만족할 가능성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동일 차량과 동일 시험 조건에서 이런 차량 성능의 산포가 존재한다는 것은 사실은 매우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 이게 동일 차량하고 동일 시험이 아니란 얘기죠. 서로 다르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런 불확실성을 설계 관점에서 좀 다른 면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는 이 TBA는 그 경량화를 위해서 그 차량 뒤쪽에 들어가는 그 리어 서스펜션의 한 형태입니다. 우리가 내구 수명 관점에서 이 TBA를 설계한다고 가정하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설계의 목표는 이 기준 수명의 만족입니다. 저기 TBA의 내구 수명이 있을 때 어떤 기준 수명이 있고요. 그거보다 안전한 쪽에 내구 수명이 존재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게 목표이죠. 하지만 실제로 생산된 TBA들을 보면 이 내부 수명 값이 하나일 수가 없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서로 다르고요. 결국 산포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산포를 가지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 목표를 위배할 가능성이 생기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제가 없겠죠. 예를 들면 기준 수명보다 작아지는 이런 포인트, 이런 경우는 문제가 생기겠지만 만약에 이 안쪽으로 데이터들이 모여 있다고 하면 문제가 없겠죠. 산포가 있어도 내부 수명 기준을 만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산포의 원인을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이 TBA를 구성하는 다양한 요소들이 있는데요. 다양한 요소들이 있는데, 이런 요소들의 어떤 특성 값들이 산포를 가진다면 이런 산포에 기인해서 내부 수명도 변동하게 되는 것이죠. 이 TBA를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특성치들 값이 어느 하나로만 우리가 고정시킬 수는 없을 겁니다. 만드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변동을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이런 시스템을 구성하는 요소들의 변동이 이 시스템의 성능에 영향을 주는 것을 우리는 불확실성이 전파가 된다고 합니다. 그 uncertainty propagation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요소의 변동이 일종의 불확실성이라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리를 해보면 이 시스템을 구성한 요소들의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이 내부 수명의 산포가 발생하고 결과적으로 파손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거죠. 산포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산포 때문에 뭔가 문제가 일어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 그거 자체가 이제 문제가 되겠습니다. 설계 대상에 존재하는 불확실성을 고려하고자 할 때 적용해 볼 수 있는 불확실성 관리 절차는 3단계로 구성이 됩니다. 그 첫 번째는 불확실성 모델링입니다. 이 가운데에 있는 그림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고려하고 있는 설계 대상을 이 시스템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시스템에는 입력 변수들이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출력 변수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 입력 변수는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설계 대상을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요소들의 어떤 특성식 값이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 이 설계 대상에 대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 어떤 값들, 또는 결정하진 않지만 시스템의 어떤 특성을 주게 되는 어떤 파라미터 같은 것도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불확실성 모델링은 이 시스템에 들어가는 이런 입력 변수들에 대해서 이런 불확실성을 우리가 정량화해 보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확률 분포를 통해서 정량화를 하게 됩니다. 정리를 해보면 설계 변수 또는 파라미터의 확률 변수 모델링을 불확실성 모델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불확실성 모델링은 먼저 이런 입력 변수들 각각에 대해서 데이터들을 모은 다음에 그 데이터들을 잘 대변할 수 있는 확률 분포를 찾아내게 됩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불확실성을 모델링할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는 불확실성 평가입니다. 불확실성 모델링 단계를 통해서 입력 변수에 대한 어떤 특성을 이런 확률 분포를 통해서 우리가 모델링을 했다고 하면 그 다음에는 이런 입력의 확률 분포들이 결국 이 시스템의 아웃풋,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관심응답 또는 성능에 대해서 영향을 줄 텐데 그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이제 평가해 보는 것입니다. 결국 입력이 어떤 산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출력 역시 산포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심응답의 확률 통계적인 특성을 예측하는 것을 불확실성 평가라고 일반화해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인 두 가지 내용이 있는데요. 이 불확실성 평가에서는 첫 번째가 이 산포 해석입니다. 이 관심응답 또는 성능이 어떤 분포함수를 가지는지를 분석해 보는 것을 이제 산포 해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산포의 개형이라든가 또는 산포를 대변하고 있는 다양한 매저들, 예를 들면 평균이나 표준편차 같은 값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예측을 해보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제 신뢰성 해석입니다. 신뢰성 해석은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어떤 응답에 대해서 어떤 조건을 주고 그 조건을 만족할 확률을 계산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계 조건을 만족할 확률을 한번 평가해 본다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내용이 불확실성 평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3단계는 불확실성을 고려한 설계 최적화입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결국엔 설계를 하는 것이죠. 최적화된 설계안을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입력 변수의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즉 설계 변수 또는 파라미터의 불확실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불확실성을 고려해서 설계를 최적화해야 합니다. 이 설계 최적화는 일종의 역과정이죠. 그래서 어떤 우리가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는 어떤 설계 변수를 찾는 게 설계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조건은 크게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어떤 관심 성능에 어떤 조건을 주고 그게 만족될 확률을 어느 정도 수준 이상으로 올린다는 조건. 그러니까 그 설계 조건을 만족할 확률이 우리가 주어진 값 이상이 되어야 된다는 조건. 그런 조건을 주기도 하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어떤 관심 응답이나 성능에 3%를 이제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3%를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근데 변동을 줄인다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이 입력의 이런 3%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입력의 불확실성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를 우리가 정해보자는 것입니다. 이게 불확실성을 고려한 설계 최적화입니다. 그래서 대개는 이런 문제에서의 설계 변수는 이런 확률 변수의 평균가 또는 표준 편차가 되고요. 그래서 그 값들을 이제 찾아내는 과정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쪽 분야에서는 조금 더 세분화되게 신뢰성 기반 최저성이라는 용어도 쓰이고요. 강건 최저성이라는 용어도 많이 쓰이게 됩니다. 각자 추구하는 목표가 좀 다른데요. 그 목표에 따라서 구분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안타까운 것은 이번 본 강의에서는 3단계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이 내용은 앞서서 설명드렸다시피 저희가 교육 과정을 개발하고 있는 중이고요. 나중에 피아노에 관련된 기능이 들어오는 그 시점에 함께 강의를 준비를 할 계획이 있습니다. 어찌되었건 이 3단계를 하기 위해서는 1, 2단계를 반드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3단계를 하기 위한 전 과정이라고 이번 강좌를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불확실성 관리 절차, 3단계 관리 절차를 설명을 드렸습니다.